안녕하세요. 노블 교수의 뒤죽박죽 사회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 소비 행태가 소비자 자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들으시지요. 1997년, 8년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IMF 구제 금융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대개 IMF 구제 금융 시대를 계기로 해서 중산층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물론 중요한 지적이고 많은 부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그랬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에서 시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소비를 하느냐, 그 소비 행태도 중산층이 무너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게 이 놀부 교수의 사회학적인 분석입니다. 어째서요? 자, 소비 행태라는 게 내가 물건을 어디 가서 사는가 하는 경제 활동 중에 한 가지죠. 생산과 소비를 우리가 중요한 경제 활동이라고 그러는데 생산은 우리 소비자들이 되게 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들은 생산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사고 쓰고 또 하는 것을 소비라고 그러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죠. 하루비 떡도 싸야지 사 먹는다. 그 말은 뭔가 경제 원리는 싸야지 사고 또 좋은 것을 사고 또 요즘은 또 그게 멋이 들어가지고 폼나고 의리의리하고 이런 내가 귀한 손님으로서 대접을 받는 데서 또 재미를 느껴서 그렇게 소비를 하기도 하죠. 그러면 언제나 내가 싸고 좋은 거 사면 좋지.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선은 싼 것을 산다 하면은 나한테 이득이죠, 경제적으로. 근데 싼 것만 사다가 좋은 것만 사다가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옆에 우리 맨날 듣는 말 있죠? 대형 마트가 들어서면서 골목 상권이 죽는다. 골목 상권, 골목의 상인들을 보호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을 하는 것은 골목 상인들이 골목 경제가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그게 중산층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대형마트 들어선다고 중산층이 무너진다는 개념이 딱 와닿지가 않거든요. 왜 중산층이 무너진다는 거죠? 자, 대형마트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죠? 아주 깨끗하고 친절한 종업원들 일하고 있죠? 누구든지 거기 가서 사면은 좋아요. 무슨 어디 재래시장 가면 냄새도 나고 불편하기도 하고 별로 싹싹하지도 않은 할머니 주인한테서 살려면은 눈치 보기도 하고 야단도 맞고 또 어떨 때는 이제 그걸 즐기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모든 상인들이 모든 소비자가 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하고 좋은데 싱싱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물건을 사갖고 이걸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고 싶은데 대형 마트에서는 쉽게 바꿔주고 환불도 잘해주고 근데 어떤 데는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에이 나라도 우선 그런 데 안 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걸 우선 단시간에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데 싼 것이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내가 남는 장사하고 있다. 좋은 소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좀 길게 봅시다. 1990년대 중반이든가 광주의 그 대형 백화점들이 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또 뭐 롯데백화점 이런 그 전국 단위의 대형 백화점이 들어오면서 그 백화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을 했어요. 각 동네마다 시간별로 시간표까지 딱 정해가지고 노선도 정해가지고 이렇게 버스를 백화점에서 운행을 해주니까 동네 주민들은 막 박수치고 좋아했어요. 아니
백화점까지 가려는데 버스 타고 가는데도 좀 그렇기도 하지만 폼나게 택시 타고 갔다니 돈이 아깝고 그 백화점 물건도 비싼데 택시비까지 버티면 더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그때까지만 해도 택시들이 불친절하고 지저분하고 뭐 여러 가지 불평들이 많았어요. 버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아이 짜증나는 택시, 짜증나는 버스 이런 거 안 타고 시원하게 좋다 하고 많이들 탔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운수업계가 대단히 크게 반발을 했어요. 우선 당장 밥줄을 끊어버린 게 되잖아요. 밥그릇이 자기 밥그릇이 없어지게 되니까 뭐 백화점 뭐 봉선동이다 각화동이다 어디서 이렇게 백화점 버스를 타면은 꼭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가는 사람은 그 백화점 그 버스를 타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일 보러 가는 사람도 또 타요. 대중교통 소비자가 없어져 버린 거지. 그렇잖아요.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앞뒤 뒷일은 생각 안 하고 우선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게 좋다 하고 갔는데 결국 그것이 길게 보면은 봉사가 지닭 잡아먹는 꼴이 됩니다. 얘가 조금 빠지는 다시 이야기하더라도 이승만 때 이승만이 우리 국보라고 그러죠. 부끄러운 치부. 그 밀가루 원조를 많이 받았어요.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밀가루 원조 악수표 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아는데 두 사람이 악수를 하는 표시에 미국 국기가 그려져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악수표 밀가루라고 그랬는데 그냥 무상으로 줘요. 한국에. 그때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 밀가루를 누가 먹지? 우리 국민들이 먹는다. 아, 그러면 좋지. 그래서 공짜로 밀가루 다 미국에서 원조해 준다니까 받아다 먹다가 보니까 결국은 우선은 굶어 죽게 생긴 게 밀가루 주니까 좋았는데 결국 한국의 밀농사가 망해버립니다. 요즘 많이 듣죠? 우리 밀 살리기, 우리 밀 찾기, 우리 밀 농사. 우리 밀이 계속 있었으면은 왜 우리 밀 살리기를 하겠어요? 그때 망해버린 것이야. 공짜로 나눠줘 버리니까. 자, 백화점에서 셔틀 버스를 운행하면 우선 먹기로 자, 백화점 버스 타고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동네에 버스업자, 택시업자, 동네 대중교통업자가 다 망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 그 백화점 버스밖에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죠? 자, 우선은 그게 운수업계가 무너져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너도 나도 쉽게 택시도 안 타고 버스도 안 타고 집 앞에서부터 백화점까지 그냥 편하고 시원하게 친절한 버스를 타고 가니까 너도 나도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한다. 물건을 산다. 아, 동네 구두가게 아저씨는 옷 사러 백화점에 가요. 옷가게 주인은 또 구두 사러 백화점을 가. 그러면 그 동네 구두는 누가 사? 동네 옷은 누가 사 입어요? 백화점 주인이 우리 동네에 와서 내 구두, 내 옷을 사주는가요? 그러지 않죠. 처음에는 운수업자가 망해. 그 다음에는 동네 상권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도 백화점이라도 벌면 되지. 근데 이쪽으로 들어간 돈은 다시 일반 시민들에게 시중으로 돌아오지가 않아요. 대형 유통마트, 대표적으로 백화점 이야기했지만은 그 이마트랄지 홈플러스랄지 뭐 이런 대형 시장들 많이 있었잖아요. 백화점 아니고도. 그러면 이제 전국적인 단위의 재벌급들이 하는 이런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은 왜 지역이 망하는가, 중산층이 망하는가, 한 단계 한 단계 돌아가면서 이야기할게요. 대형마트의 계산대를 지나는 순간 그 돈은 지역의 돈이 아닙니다. 그 본사로 들어가 버려, 재벌들 손으로. 그러면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 전국 단위 재벌급들 대형마트들이 전국의 돈을 그 마치 문어, 오징어, 낙지의 빨판처럼 돈을 싹 빨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은 뭘 먹고 살아? 그러면 서울이라도 아주 잘 살게 되는가?
그 뭐 대형마트들이 재벌들이 주로 서울에 있으니까 아니면 또 큰 다른 지역에도 있고 그러기도 하지만은 그러면은 서울은 잘 사는가? 지방 돈을 다 빨아갔으니까 택도 없는 소리. 왜? 재벌들 돈으로 주머니로 들어갔을 뿐이지 서울로 간 게 아니에요. 재벌들이 서울에 와서 골목에 와서 뭘 사냐? 안 사. 그 사람들 하나에 뭐 몇 천만 원씩 몇 억짜리 뭐 사치품을 요즘 뭐 명품이라고 불러갖고 좋은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이게 사치품 쓰는 데다가 시간 쓰고 밖에 해외에 나가서 자본 그 재산 도피오고 해외에 나가서 돈 뿌리고 다니는 짓은 해도 도박도고 뭐 다 도박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돈이 다시 환류가 되지가 않아요. 돈이라는 게 돌아야지 경제가 사는 것인데 일방 통행을 해버리는 이런 경제에서는 다 빨리기만 하고 한쪽은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는데 바닥에 돈은 다 한쪽으로 몰려버리니까 중간층이 완충제대가 없어진 거예요. 중산층이라는 게 바로 그 층인데 그래서 이 대형 마트에 주로 가는 사람들 우선은 친절하고 깨끗하고 환불도 잘해주고 폼나고 나도 마치 그런 어떤 상류층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란가는 모르지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동네 상권이 망한다. 우선 동네 상권이 망하죠. 그러면 그 동네에서 상권만 망하겠어요? 동네에서 사람들이 다니는 회사도 같이 망하게 돼. 크고 작은 회사들이 재벌 회사들만 있는 게 아니라 동네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회사가 망하게 되면은 잘리죠. 내가 편해서 싸고 좋아서 여기 가서 시장을 보러 갔는데 백화점 가서 대형마트에서 물건 샀는데 결국은 그것이 우리 남편 일자리를 자르게 된 것이고 길게 봐서는 우리 아이들 일자리를 없애버리게 된 것이에요. 재벌만 살아남고 중소기업이 망하게 되고 또 동네 소상공인들이 망하게 되고 자 동네 돈이 없으면은 자 백화점 식당 안 가고 동네 식당은 어떠냐? 돈이 있어야지 밥도 사 먹지. 돈이 있어야지 가서 술도 마시고 그것만 있나요? 병원은 요즘 의료보험 되니까 어지간하면 갈 수 있어요. 학교, 학원, 일부 돈 있는 층, 여유 있는 층, 뭐 공무원이나 공공 뭐 회사 다닌 사람들은 경기하고 상관없이 월급을 받으니까 버티네. 동네 회사가 망하거나 말거나.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일부 빼놓고 나머지 소위 상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벌어서 그 회사를 운영하고 그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건 결국 뭡니까? 구매력이 없어지는 거죠. 구매력이 없다는 것은 동네에 가서 물건을 살 수가 없다는 소리야. 가게를 열어놔도 다 파리 한 마리 왔다 갔다 안 해. 자,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니까 국가에서 뭐 지원금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은 결국 뭐인가? 그 사람 살리는데 보태라는 것도 있지만은 우선은 또 그보다 더 큰 뒤에 깔린 목표는 뭐냐? 그걸 써서 돈이 돌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가 죽지 말으라고. 그래서 일자리도 유지하고 회사도 버티고 가게도 버티고. 근데 아까 소비 행태 이것이 재벌 위주의 대기업으로만 이렇게 몰릴 때 동네 골목 상권이 망하고 동네 작은 것들이 망하고 돈이 돌지를 않고 일방 통행을 하고 그 다시 환류가 안 되니까 빨리기만 하고 보타 잡아서 이게 죽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일부 이런 피라미드이 되죠. 이렇게 쭉 저 위에는 굉장히 부자들이 많이 있는데 50억 이런 것을 퇴직금으로 받을 정도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냥 퇴직 나는 그렇게 안 주던데.
그런 사람들 몇 명 빼놓고 나머지는 다 빈민층이 되는 거죠. 중산층이 허리가 무너져 버려요. 사람도 허리가 있어야지 일도 하고 버티고 그러지. 경제도 사회도 이 중산층이 있어야지 이게 유지가 되는데 저 머리하고 발밖에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간다는 게 아니었어요. 우선은 내가 좋은 데 가서 편하고 깨끗하고 친절하고 이런 데 가서 물건을 사니까 상한 것도 아니고 또 상했으면 또 바꿔주기도 하고 좋더라 해서 샀는데 결국은 그 시각에서 여기만 들여다보면 그게 맞는 행동인데 큰 틀에서 이렇게 볼 때는 꼭 그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어쩔 때는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은 길게 봐서는 내 아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우리 남편 일자리를 지켜 나가는 것이다. 우리 동네를 지켜 나가는 것이다. 고맙습니다.